여러분 3교시에서는 이어서 그 스타틱 멤버와 스타틱 메소드, 우리가 이제 정적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바깥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 변수들 멤버를 접근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저희들이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프라이빗에 있는 뭐 설정자, 접근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뭐 이렇게 가 있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틱이라는 거를 써서 만드는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멤버의 개념을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요 스타틱이라는 말이 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다이나믹하는 말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여태까지의 멤버는 어떻게 보면 좀 다이나믹한 거죠. 새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면 또 다른 객체를 만들면 그 안에서 정의되어 있었던 클래스의 멤버들을 서로 다르게 다 쓸 수가 있었는데 어떤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는 객체를 생성을 여러 개 하더라도 안 바뀌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멤버들을 우리가 정적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적 멤버는 주의해야 될 게 클래스당 하나만 사용을 하고 메소드는 여러 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적 메소드는.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객체가 3개 있는데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동일하게 쓰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번 예제를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썼었던 어떤 멤버들은 대부분 다 인스턴스 멤버예요. 객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 설정됐던 거를 우리가 스타틱이라고 정의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스타틱이라는 건 좀 중간중간에 보긴 했지만 메인에서 많이 봤죠. 메인은 그게 이제 메인은 반드시 스타틱 메소드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멤버도 동일하게 스타틱 멤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멤버를 이제 대부분 설명했던 거는 대표적인 인스턴스 멤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었잖아요. 텔레비전 클래스에서 보면, obj1, 뭐, myTV, yourTV, hisTV 이렇게 하게 되면 myTV의 요 변수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앞에다 보면 스타틱이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그냥 변수명 이러면 돼 있죠. 이런 경우는 다 인스턴스 멤버들이에요. 세 가지 다. 그래서 내 거는 뭐 7번 채널에 9번 볼륨 켜져 있고, 유어는 이제 9번 채널 10 볼륨 턴 돼 있고, 요거는 뭐 또 T 이게 true가 맞을 것 같은데 TRUN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오프니까 true냐 false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 영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true.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인스턴스 멤버들이에요. 이 변수.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하나의 그 변수를 스타틱으로 선언을 해서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참조하고 싶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스타틱 멤버, 스타틱 변수,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스타틱 앞에 이제 변수명 앞에 요 스타틱이라는 걸 쓰게 되면 요 카운트라고 하는 것들은 변수는 스타틱 변수예요. 요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만 선언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거죠. 현재 뭐 서울시에서 TV 보고 있는 사람의 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턴하면 if 턴이면 이제 카운트를 늘려라 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 카운트라는 변수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true면 1 증가시키고 true면 1 증가시키고 off면 이제 증가시키지 않고 그래서 요 count라는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static이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런 변수를 저희들이 정적 멤버, 스타틱 멤버, 스타틱 멤버 변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모든 객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참조하는 변수이다. 공통인 변수이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참조하는 변수이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카운트 값을 바뀌면 얘가 요 카운트 값을 여기서 출력하더라도 요 바뀐 값으로 출력이 돼요. 그쵸? 요 안에서 요 채널 값은 7이고 얘는 9고 11이잖아요. 근데 카운트 값은 다 동일하게 선언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스타틱 변수, 스타틱 멤버 베어리어블 다양한 용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죠. 이렇게 보면 카라는 클래스에서 이렇게 그 프라이빗 변수 3개를 선언하고 이것도 뭐 프라이빗이고 요거가 스타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접근 제어자 다음에 적어요. 접근 제어자. 그러니까 보면 접근 제어자 다음에 스타틱이냐 아니냐. 스타틱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다가 스타틱이 아니에요. 정적 멤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변수 타입, 그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선언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근 제어자, 스타틱, 변수형, 변수 이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거는 다 인스턴스 멤버들이죠. 스타틱이라는 게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이제 스타틱 그 변수예요. 그런 경우 요 안에서 보면 요 카라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요 생성자의 오버로딩 기능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을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카라는 클래스에 카라는 그 생성자의 오버로딩된 메소드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카라는 게 요 세 가지 변수를 입력받으면 모델 값과 칼라 값과 스피드 값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프라이빗이라도. 그런 경우, 요 경우는 뭐냐 하면, 요 id 값을 요 넘버스로 증가를 시켜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넘버스라는 게, 그러니까 차의 모델하고 속도하고 차의 개수를 이제 의미하겠네요. 그쵸? 이제 그렇게 쓰고, 메인으로 들어가 보면 메인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카라는 클래스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카라는 넘버스라고 하는 게 앞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 스타틱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놈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차의 개수, 요놈 이제 요거는 2개니까 2개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객체들을 여러 개 선언하게 되면 차가 몇 대냐? 요거를 출력하는 경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요 객체들마다 요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른 그 변수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동일한 변수를 해야 되죠. 그래야 차의 개수가 나오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요 넘버스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스타틱으로 정의를 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정적 변수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인스턴스마다 객체들마다 동일한 메소드 값.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개 선언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예제를 한번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걸 한번 보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요 math.sqrt 이게 루트 9죠. 루트 9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메소드를 부르는데 요 math라는 거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이런 수학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math라는 클래스의 요 함수명은 다르겠죠? 요거는 이제 스퀘어 루트 계산하는 거고, 뭐 ABS, 뭐 맥스의 뭐 2개 값, 그죠? 이런 것들이 많죠? 절대값 구하고, 뭐 최대값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더블 이제 제곱값 구하고, 스퀘어 루트 제곱값, 뭐 여러 가지가 함수들이 많아요. 사인, 코사인 대표적인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바로 다 정적 메소드예요. 정적 메소드. 그러니까 어느 클래스에서 쓰든지 간에 매스라는 거를 스타틱으로 선언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 정의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거는 그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수학적인 값들은 그 인스턴스로 할 때마다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동일한 수학값의 결과값을 함수값을 출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쵸? SQRT 값을. 그래서 루트9는 어느 클래스를 부르든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소드는 이제 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와 동일한 경우인데 이렇게 자기가 요 카라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멤버,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타틱이라는 거 멤버를 하나에 선언했죠. 그 다음에 카라는 거 오버로딩을 시켰고, 요건 아까 보였었던 고예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틱이라고 메소드 이름 앞에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 제어자 데이터 타입 사이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모든 메소드들은 사실은 스타틱이라고 안 적었기 때문에 인스턴스 메소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인 경우 요 메소드는 이제 요 넘버 값을 그냥 리턴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메인에서 보면 아까처럼 두 개를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getNumbers라는 걸 이제 그 n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n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전체에 생성된 자동차 수를 동일하게 우리가 선언을 이제 저장을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보면 있잖아요. 그 이거를 한번 보면 요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그 클래스 테스트라는 거 안에 이렇게 프라이빗도 있고 요 스타틱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멤버는 한 번만 이제 이렇게 선언해서 쓰고 망규라는 이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스타틱 이래가지고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동일한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그 스타틱 메소드를 선언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큰값 요렇게 이제 매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두 개 사이의 큰값 출력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이름 요거를 리턴해서 출력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메소드는 이제 이렇게 스타틱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대표적인 스타틱이라고 하는 거의 메소드는 메인이에요. 메인. 자 봐요. 메인 앞에 반드시 스타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할 때 이놈을 가장 먼저 접근하고 그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메인 함수를 부르더라도 동일한 메소드를 이제 선언해서 정적인 메소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메인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퍼블릭이죠. 접근 제어자가. 그 다음에 스타틱이고 그 다음에 리턴하는 값이 없어서 보이드예요. 리턴하는 값이 있으면 이거 데이터 타입을 적으면 되는 거고 메인은 리턴하는 값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ument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아마 이제 여러분 이클립스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의미를 보면 메인이라는 게 대표적인 메소드인데 외부에서 처음 접속하는 그런 경우 반드시 퍼블릭이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접근이 외부에서 가능해야지 수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프라이빗이나 패키지나 프로텍티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겠죠? 당연히 얘가 메인이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스타틱이라고 하는 건 정적 메소드라야 되고 리턴하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메인은 요 안에서 불러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값을. 그래서 요 메인은 당연하지만 퍼블릭이고 스타틱이고 보이드다.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만들어 주지만 이거 절대로 수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스타틱 메소드와 멤버에 대한 설명을 그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내장 클래스 있죠. 이제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언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네스티드, NESTED예요. 여기 좀 영어가 좀 많이 틀린 게 많네요. 네스티드 된. 그렇죠? 그러니까 참새가 둥지를 틀다. 여기 네스티드예요. 그래서 요 안에 클래스 안에 우리는 여태까지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지금 쓴 거를 보지 못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클래스 안에 이렇게 클래스를 써서 메인에서 얘를 불러서 얘를 수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를 객체로 선언해서 얘를 수행을 하면서 다시 여기서 선언된 프라이빗의 멤버들을 또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태까지 다양한 방법들 중에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 클래스도 요 안에 있는 내장 클래스도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던 스타틱이냐 아니면 이제 그
그 인스턴스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내부냐, 뭐 지역이냐, 익명이냐, 뭐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요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할게요. 요 안에서 두는 거. 이게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아우터, 이너 요 구조를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요 클래스의 아우터 클래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생성자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대로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외부 클래스, 내부 클래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얘가 외부 클래스, 요거는 생성자, 요거는 이제 내부 클래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외부 클래스고요. 요거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제 그 생성자. 그다음에 요게 다시 내부 클래스. 내부 클래스 안에 다시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내부 요거는 아우터 클래스 안에 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얘기는 요 클래스 안에서만 가능한 경우죠. 외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부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그렇죠? 요 마이 메소드라는 메소드를 요 내부 클래스 안에 선언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밸류 프라이빗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우터 클래스, 내부 클래스 안에 이제 요 외부 클래스 안에 있는 생성자는 이렇게 그 객체를 만드는 거, 요 안에 있는 거. 물론 이제 요게 그 이너 클래스 OBJ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요 내부에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OBJ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인스턴스를. 요 안에 있는 마이 메소드는 얘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밸류 값 1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프라이빗이라고 선언된 멤버를 접근하는 게 set과 접근자, 그 다음에 this라는 생성자를 쓰는 방법. 아까처럼 또 그 뭐라고 얘기했죠? 정적이나 뭐 이렇게 그 메소드를 선언해서 또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둬서 이렇게 정적 이렇게 정적이 아니라 내부 클래스에 있는 객체를 하나 선언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클래스의 바깥에 있는 프라이빗을 접근해서 출력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클래스 안에서의 이 프라이빗에 대한 거는 이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프라이빗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스트링에서는 이제 외부의 내부 클래스를 선언하면 안 되겠죠? 이건 반드시 이 내부, 아우터 클래스에 대한 거를 적어야 돼요. 이거를 인너로 하면 안 됩니다. 인너는 요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거를 선언을 해서 써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아우터라는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서 요 안에 있는 요 생성자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OBJ를 선언하고 OBJ의 그 my 메소드 얘가 수행이 되고 요 안에 있는 밸류 값은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복잡하죠.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지금 보면 최종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제가. 클래스 안에 클래스 선언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그 메인에서 불러서 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또 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거 하나만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또 클래스를 안에 또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제는 그 메인 안에 요 메인 안에 동일한 개념으로다가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예제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면 메인 안에 왜 클래스가 또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선언하고 심지어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그 자기들 안에서 선언된 내부에 선언된 클래스의 객체를 심지어 만들면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최종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인데 내부 클래스를 선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프라이빗 멤버로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태까지 했던 방법도 써도 되지만 좀 이제 뭐 설정자도 해야 되고 뭐 get set 해야 되고 디스도 또 만들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부에서 해서 프라이빗에 있는 값을 수행을 하고 심지어 요 안에서 그 메소드를 이렇게 그 선언하고 수행하고 하는 거를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 뭐 메소드를 호출하는 뭐 그런 거를 할 필요도 없는 뭐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근 제어자가 저희들 퍼블릭인 경우는 뭐 어디서든지 다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경우고, 내부 클래스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클래스 바깥에 있는 두 개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조차도 프라이빗을 접근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 내부에 있는 경우도 사실은 불가능한데 이렇게 내부 클래스로 이제 선언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에 있는 거는 내부 클래스도 접근이 가능한 상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또 하나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 방법이 앞으로 예제를 많이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번 주는 그 여러분들이 좀 추석 연휴고 또 해서 과제를 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해주고 오늘은 이제 기사 문제를 못 풀어보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앞으로는 근데 이게 그 책 뒤에 있는 내용들이 워낙에 저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긴 한데 뭐 또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좀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이 좀 어렵죠. 접근 제어자뿐만 아니라 또 생성자, 그다음에 뭐 오버로딩 또 생성자의 오버로딩, 그다음에 내부 클래스까지 다양한 그 접근 제어자의 형태들, 그다음에 메소드의 인수들을 배열도 넘길 수 있고 그 동일한 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체 이름을 넘겨야 되고 객체 이름을 넘길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클래스에 선언된 이름의 형태로 반드시 가야 되고 배열을 넘길 때도 배열을 선언할 때의 그 모습하고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 프라이빗의 접근자를 우리가 접근 제어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라이빗, 패키지, 퍼블릭, 프로텍티드 그죠?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상속할 때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까 1교시 때 봤던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때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죠. 오버로딩은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이해를 이제 했죠. 오버로딩 개념을 다형성의 객체 지향의 자바에서 다형성의 두 가지 개념은 뭐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은 그 안에 있는 인수값들을 다른 형태로 가져가는 경우. 오버라이딩은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쓰는 경우. 요거의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에서 선언하는 경우고 내부 클래스를 선언해서 쓰면 물론 이렇게 프라이빗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더 배웠죠. 패키지는 그 동일한 클래스는 물론이고 그렇죠? 그 동일한 패키지 안에 있는 다른 클래스가 접속이 가능한 거죠. 외부에서는 안 돼요. 퍼블릭은 동일한 패키지의 내부 다른 클래스에서 패키지는 접속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거 가능하고 퍼블릭은 뭐 이것저것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고 프로텍티드라는 게 하위 클래스, 자녀 클래스가 접근 가능한 경우죠. 퍼블릭은 이제 여기 동일 클래스, 동일 패키지의 다른 클래스, 다른 패키지의 다른 클래스, 하위 클래스 다 접속하는 게 퍼블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거는 다 넘어가는 경우고 요는 프라이빗과 패키지와 프로텍티드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서 외워두시고 그게 바로 그
프라이빗이란 말 뜻이 그렇고 퍼블릭이란 말 뜻이 그렇다 라는 걸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타틱이라는 게 정적 멤버는 하나만 선언이 가능하고요. 동일 클래스에서 메소드는 여러 개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 메인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퍼블릭 스타틱 보이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좀 학습을 하고 책에 있는 거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해주셔서 과제를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을 안 할 것 같은 우려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좀 이제 좀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데, 그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자바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데 얼마나 더 어려워야 되느냐.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개념을 또 이제 다음 주에 상속이라는 것도 자바에서 중요한 인헤리턴스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었던 그런 예제들이나 이해를 모르고서는 점점 더 이제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장가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장가로 들리고 있는 학생은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좀 이제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1학기 때 배웠었던 내용을 이제 안 봐오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4주차 이제 지금 오늘까지 5주차까지의 내용을 좀 이 클래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보고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뭔가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